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6월 고1 학력평가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 EBS 수학 영역의 이국희고요. 선생님과 함께 이제 3부 시작해 볼 건데요. 3부는 다 단답형으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1, 2부에서요. 서영란 선생님과 객관식으로 문제 해결을 했을 거고요. 그 안에서 중요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쳤던 것들 꽉꽉 채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단답형을 할 건데요. 이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식과 단답형 중에 아무래도 단답형이 좀 부담감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접근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쉬운 문제도 있구나 라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학력평가를 선생님이 총평 때도 간단하게 언급해 드렸지만 1번부터 30번까지 순서대로 무조건 다 해결하면서 시간이 끝날 때 30번 딱 끝!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객관식을 풀다가요, 내가 만약에 막히면 과감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 문제로.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푸는데 또 안 풀려요. 막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쭉 해결해 나가고요. 이게 어디까지 와도 괜찮냐면 단답형까지 넘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주로 이제 19번, 20번, 21번이 객관식에서 좀 주로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데요. 그 어려운 문제들에서 좀 시간을 많이 낭비하다 보면 단답형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감하게 넘긴 다음에 단답형에서 쉬운 문제들 쭉 풀어가면서 시간을 세이브해 뒀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앞으로 가셔가지고 문제를 차근차근히 시간 투자해서 풀면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올 겁니다. 이번에 시간 배분 문제로 좀 점수가 안 나온 친구가 있을 건데요. 다음 학력평가 때는 분명히 연습을 하시면 더 잘 나올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 말 명심하면서 해설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부터 들어가 볼 거예요. 선생님이 기본적인 개념들도 좀 언급을 해드릴 건데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와닿지 않는다. 나한테는 좀 낯선 개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과서 좋고요. 참고서 좋습니다.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 채우셔야 돼요.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느낌으로는 내가 학력평가 보고 나서 나 오답노트 철저하게 해야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오답노트에 투자하는 시간 자체도요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안 돼요. 왜? 학력평가보다 더 중요한 내신이 남아있거든요. 2외국사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해설 강의 듣고선 한두 시간만으로 마무리 다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22번이에요. 복소수 파트 문제인데 복소수 문제는요 주로 세 가지로 출제가 됩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복소수 문제는 세 가지로 출제가 된다. 가장 흔하게 나오는 거는 뭐냐면요, i의 순환성이죠. 이거는 이제 내신에서도 되게 주로 출제가 되고요. 학력평가에서도 단골로 나오는 메뉴입니다. 이 i의 순환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켤레복소수에 대한 얘기예요. 왜 켤레복소수는 근이 하나가 2차 방정식에서 복소수가 하나 나오면 나머지 한 근은 켤레복소수로 나온다. 뭐 이런 성질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Z바에 대한 것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안 배웠던 아니면 배우긴 했지만 학력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던 고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3차 방정식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 3차 방정식에서 이제 W 세제곱, 오메가의 세제곱이라고 하죠. 이 친구가 이제 1이 되는 경우, 이때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의 세제곱이 뭐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 요 형태들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친구 해결하게 되면 W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뭐 해결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W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 인수분해 하게 되면 오메가 빼기 1에다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그쵸?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오메가 더하기 1에다가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돼서 거기에서 복소수가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트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공부하면 내가 학력평가에 복소수 파트가 나왔을 때 그렇게 크게 어렵게 접근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이번 학력평가 그 단답형 30번 문제도요. i의 순환성을 묻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22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파트에 대한 게 주로 출제가 되니까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 더하기 그 다음에 뭐 2i 제곱 더하기 3i 세제곱 더하기 4i 4제곱 더하기 5i 5제곱 간단하게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첫 번째 건 그냥 i고요. 그 다음에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i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i의 제곱에 i가 곱해진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i가 되겠다. 그 다음에 4i 4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i 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1에다가 4를 곱하는 거니까요.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i의 4제곱에다가 i가 곱해진 거죠. 그러니까 i 4제곱은 1이었죠. 그러니까 i에다가 5를 곱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더하기 5i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허수 파트하고 실수 파트 구분해가지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2에다가요. 더하기, 요 계산하면 2죠.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마이너스 2i에다가 5i니까 3i. 이 친구가 a 더하기 bi가 될 겁니다. 맞죠? a 값 얼마예요? 2고요. b가 얼마? 3이 될 거죠. 그러면 3a 더하기 2b 계산하래요. 그럼 3a라고 하는 거 6일 거고, 그 다음에 2b, 요거에다 2 곱한 거니까 얼마예요? 6이죠. 간단하게 12로 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단답형 1번이니까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면 낭비할수록 이런 것들을 좀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단답형으로 넘어오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예요. 자, i의 순환성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하고 가볼까요? 자, i, 그 다음에 i의 제곱, 그리고 i의 세제곱, i의 4제곱, 뭐 요거는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그쵸? i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이에요.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 이 친구는 1이죠, 1. 그러면 i의 4제곱 다음에 i의 5제곱이 여기랑 똑같고요. 그리고 i의 6제곱이 이거랑 똑같죠. 그리고 i의 7제곱. 여기다 쓸게요, 그냥. 얘도 i의 8제곱. 그렇게 해서 4개씩 단위가 이렇게 끊겨가지고 반복이 된다. 이게 i의 순환성이었습니다. 이건 뭐 교과서에서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23번으로 가보죠. 23번. 이 문제도요. 사실은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끝에 부분에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3월 그때 나왔다면 다른 방법으로 풀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는 그냥 전개예요. 다항식의 전개. 사실은 이 문제는요. 고등학교 2학년에 출제를 해도 전혀 무방한 게 다항식의 전개로 요거는 풀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요. 이항 정리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항 정리라고 하는 걸로 해결을 하면 훨씬 더 쉽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배우지 않았으니까 다항식의 전개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3x 더하기 ay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기억을 해야 되겠죠. a 더하기 b의 세제곱의 공식을 떠올려 봐야 됩니다. a 세제곱에다가요.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그쵸? 그 다음에 3ab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더라. 이거는 뭐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앞에 있는 a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를 뒤에 있는 b로 생각을 하면 덩어리로 생각을 해가지고 요거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3x 전체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뒤에? 그렇죠. 3이 오겠죠. 3 곱하기 그 다음 앞에 거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뭐예요? 그냥 하나. 맞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앞에 거 하나고요. 뒤에 거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렇죠. 뒤에 있는 거 몇 개? 3개 이렇게 와야 되겠다. 자, 그럼 이 친구를 다 전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거는 x제곱 y의 개수가 54래요. 그럼 x제곱 y가 나오는 항을 찾으면 되겠죠. 뭐예요? 여기죠, 여기. 돼요? 그러면 27의 a의 x제곱 y라고 하는 게 결국은 54의 x제곱 y하고 같아야 되겠네. 그럼 결국은 27의 a가 54하고 같아야 되니까요. a 값 얼마 나와요? 이거 나오겠죠. 되세요? 앞에 있는 두 문제는 정말 간단하게 풀리는 단답형이었고 여러분들이 뭐 요 식을 갖다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건 계속 갖고 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셨죠? 이건 뭐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24번으로 가볼게요. 24번.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정리하고 뭐 인수 정리 이 파트를 배웠을 건데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리할 때 교과서, 모든 교과서에 이 문제는 다 있습니다. 어떤 숫자에 대한 식으로 쭉 전개가 되어 있고요. 그 친구를 다른 숫자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풀이 방법이 뭐냐면 어떤 문자로 대입을 해가지고 문자에 대한 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이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교과서 문제예요. 실제로 학력평가에 여러 번 반복돼서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내신 시험에서도 이게 단독적으로 나온 적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문항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보고 이걸 제대로 해결을 못했다는 건 교과서 공부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교과서 문제를 무시하지 말고 철저하게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밟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정리에 대한 거 간단하게 한번 식을 써볼까요? 뭐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없는 경우를 이제 인수 정리로 볼 수 있으니까 이것만 대표적으로 한번 써보죠. 나눗셈을 우리 기억하시죠? 나눗셈에서 검산식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A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여기다가 일단 나누기를 써볼까요? A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이 식을요, 선생님이 B로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목 Q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R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거 검산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B 곱하기 Q에다가 더하기 R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내가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A의 X 그리고 이 친구는 B의 X 곱하기 목 더하기 R의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를 구한다는 건 요걸 구한다는 거는 결국 이 친구가 뭐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0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문제가 출제될 때 몫을 주지 않아도 되고요. 여기에 있는 나누는 식에서 0이 되는 값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bx 값이 0이 되게끔 하는 x를 대입하고 그때 ax와 이 rx를 비교해가지고 나머지를 구하게 되는 거죠.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좀 주의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누는 식이 2차식이에요.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나누는 식 자체가 2차식이라면 여기에 있는 b가 2차식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여기에 있는 나머지는 차수가 어때야 될까요? 작아야 됩니다. 그 친구보다는 작아야 돼요. 만약에 3차식으로 나누면 이 친구는 2차식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2차식, 1차식, 상수까지. 4차식으로 나눈다면 3차식, 2차식, 1차식, 상수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RX에 대한 거를 식으로 표현을 하죠. 다행히 24번 같은 문제는요, 지금 요 뒤에 있는 나머지 식을 갖다가 표현하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쉽게 풀려요. 근데 내신 시험이나 아니면 그 전에 나왔던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보시면 요 부분을 갖다가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를 미정계수법을 이용해 가지고 A와 B 값을 구해서 뭐 1차식이면 1차식 아니면 2차식이면 2차식 이런 걸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셨죠? 요것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문제를 해결을 해볼게요. 한번. 자, 2020 더하기 1 그리고 2020 제곱 빼기 2020 더하기 1을 2017로 나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식을요, 선생님이 치환을 할 거예요. 2020이라고 하는 거를 x로 한번 치환을 해보죠. 자, 그러면 2020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는 x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 숫자를 계산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식으로 보니까요, 요거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식이네. 뭐예요? 그렇죠. x세제곱 더하기 1이죠.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x세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값이 이 계산값인데 얘를 2017로 나누래요. 그러면 요 식을 뭘로 나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x가 2020이었으니까 그렇죠. x 빼기 3으로 나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떠한 몫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때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겠구나. 근데 아까 주의할 거, 얘가 지금 1차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머지는 무조건 1차식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뭐밖에 안 나와요? 상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비교적 간단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게 2차식이에요. 그럼 이 친구 1차식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ax 더하기 b의 꼴로 쓰시고 a와 b를 미정계수로 구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간 거죠. 어쨌건.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를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 나머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x에다가 뭘 집어넣을까요? 3을 이렇게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돼요? 왜? 어차피 이거를 숫자에 대한 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식으로 표현한 걸 나중에 그냥 문자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 이때 나머지가 그냥 바로 딱 나오겠네. 얼마예요? 그렇죠. 28이라고 하는 게 나머지로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선생님 아까 x를 2020으로 치웠는데 왜 여기다 3을 넣나요? 별개인 거예요. 이 친구를 보고서 내가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전개는 이제 이 식에 대한 얘기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교과서 다시 한번 꼭 보시면서 복습하셔야 돼요. 24번. 25번으로 가보죠. 25번. 그러니까 학력평가라고 하는 것도 요즘 트렌드는요. 예전에는 난이도가 이제 조금 어려운 것들을 일부러 좀 쥐어짜가지고 내는 게 없잖아 있었다면 요즘은 교과서에 있는 기본적인 유형들을 다양하게 그냥 활용을 좀 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거 조금 바꿔가지고 내고요. 물론 킬러 문항들은 아직까지 좀 어렵게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 이외의 것들은요. 교과서에 있는 중단원, 대단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살짝 변형해서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내신 따로 학력평가 따로 공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그거는 자기 합리화죠. 내가 학력평가 공부 안 해서 학력평가 점수가 안 나왔다. 이건 자기 합리화고요. 그냥 내신 공부할 때 학력평가도 같이 공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 fx에 대하여 fx 더하기 2는 x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지고요. 인수 정리를 생각하면 되겠죠. fx 빼기 2는 x 빼기 2로 나누어 떨어지더라. f10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 fx는요. 어쨌건 내가 2차 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는 해요. x제곱 더하기 뭐 ax 더하기 b의 형태로. 그쵸?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써보죠. fx 더하기 2라고 하는 거를요. 뭘로 나눠요? x 더하기 2로. 그리고 몫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때 나머지는 0인 겁니다. 나눠 떨어지니까. 돼요? 여기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안 써도 괜찮고요. 두 번째, fx-2라고 하는 거를 뭘로 나눠요? 지금? x 빼기 2로 나누죠? 그럼 x 빼기 2로 나누면 어떠한 몫이 나올 건데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하고는 뭐 당연히 다른 식이겠죠. 요거 Q'이라고 놓습니다. 돼요? 요것도 나누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f에 -2를 집어넣어 보죠. 왜? 여기에 있는 걸 0으로 만들면 이 qx라고 하는 걸 내가 몰라도 괜찮으니까. 그럼 f의 -2 더하기 2는 0이 될 거고요. 두 번째 f의 2는 얼마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그냥 쓸까요? f2 빼기 2는 0 이렇게 나오겠다. 되시죠? 그러면 아까 내가 설정했던 요 미지수,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a와 b를 구해야 되는 건데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f의 -2는 4의 -2a 더하기 b가 될 거고 이 친구의 결과값은 -2더라. 두 번째, f의 2는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되고요. 요거의 결과값 얼마? 2가 되겠죠. 2. 그래서 이 친구를 연립해요. 자, 연립하게 되면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더해 볼까요? 그럼 요거 더해지면 8이 될 거고 요거 날라갈 거고 2b가 되고요. 요거는 0이 되겠네. 되시죠? b 얼마예요? -4가 될 겁니다. 자, a라고 하는 값도 한번 구해 볼게요. 여기다 -4 집어넣게 되면 2a는 2가 되겠네, 결국. 그쵸? 그럼 a 값 얼마예요? a는 1이 되겠구나. 되시죠? 자, 그러면 온전한 fx는 x제곱에다가 더하기 x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여기에 f10을 구하라고 했네. f10은 100 더하기 10 마이너스 4. 얼마예요, 그러면? 계산하면 106이 되겠다. 내가 원하는 건 106. 나머지 정리하고 이제 인수 정리 파트에서는 이렇게 좀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요 식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낯설 수는 있는데요.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앞에 했던 거 그대로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25번까지 했고요. 26번으로 가보죠. 26번은 2차 방정식에서 사실 나올 법한 게 판별식이랑 근과계수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2차 방정식에서 x의 계수하고 상수항이 있으면 그걸 통해 가지고 근과계수의 관계 활용하고 아니면 판별식도 활용을 하죠.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들어가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냐? fx는 0이라고 하는 두 근의 합이 16이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딱 이것만 봤을 때 두 근의 합이 16? 뭔가 근과계수의 관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이 친구는요. f의 알파도 0이고
돼요? F의 베타도 뭐란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이니까.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그냥 뭐란 얘기? 16이란 얘기. 그 다음 보시죠. 2차 방정식 F의 2020 빼기 8X는 0이래요. 그러면 내가 위에서 아까 설명했지만 이 친구가 만약에 알파라면 0이잖아요. 요거. 돼요? 혹은 이 친구가 베타라면 얘가 0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2020-8x라고 하는 거를 알파로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이때 만족하는 걸 뭐 x1이라고 둘게요. 그리고 두 번째 2020-8x2가 베타가 되게끔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때 요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요거의 두 근은 x값, 요걸 만족하는 x값은 x1과 x2니까 요거를 구하란 얘기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지도 않아요. 그냥 식자체, 함수값을 이용하는 겁니다. 되시죠?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요걸 전개를 해요. 얘하고요, 얘하고 더해버려도 괜찮아요. 왜? 어차피 우리는 x1과 x2라고 하는 거에 합을 구할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게 되면 여기도 x1 더하기 x2라고 하는 식으로 나올 거고 그걸 적당하게 이항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구나. 되시죠? 한번 해보죠. 4040이에요. 위에서 아래 거를 더하게 되면 그럼 마이너스 8로 묶어요. x1 더하기 x2라고 하는 게 내가 궁금한 거고 그리고 이 친구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다. 맞죠? 자, 정리해보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16이라고 했네. 그러면 4040 마이너스 16은 8에다가 x1 더하기 x2가 될 겁니다. 내가 구하는 건 요거 자체예요. x1과 x2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16을 빼보죠. 그럼 4000 얼마? 24가 될 거고요. 얘를 뭘로 나눠요? 그렇죠. 8로 나눠요. 그럼 얘는 5, 0, 8, 26, 83, 24 요게 될 거고 얘가 결국 x1 더하기 x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돼요? 4점짜리입니다, 이게. 4점짜리. 어때요? 여러분들이 4점짜리도요, 크게 구분하셔야 되는 게 어려운 4점이 있고요, 쉬운 4점이 있습니다. 이 문항은 쉬운 4점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총평 때 설명을 했지만 26번이 오답률이 높은 거를 선생님은 사실 약간 의아해했어요. 이 부분이. 함수값 자체에 대한 이해, 함수에 대한 이해, 그게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거는 그냥 쉽게 전개하면 풀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6번. 이해되시죠? 이런 4점짜리는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돼요. 26번은. 됐죠? 자, 그러면 27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27번. 이제 기하 문제가 나왔는데 중학교 때 3학년 때 주로 배웠던 기하 문제를 이용하는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3월 학평. 그때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사실 중학교 때 개념이 간간히 나옵니다. 기하 파트가 나오거나 이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개념을 확실하게 좀 다져주셔야 돼요. 기하 파트는 특히나 많이 활용이 되니까.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더하기 k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있지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얘를 방정식으로 두게 되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 b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점 A와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D라고 하고요. 삼각형 AOC의 넓이를 S1, 그리고 삼각형 DOB의 넓이를 S2라고 하자. 이제 그림 보면 알 거예요. S1 빼기 S2는 20이래요. 여기다가 일단 써놓죠. 이렇게 하고 삼각형 AOC의 넓이를 S1, 그리고 삼각형 DOB의 넓이를 S2라고 하자. 자, 이걸 만족시키는 양수 K의 값을 구하래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돼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이런 양수, 음수에 대한 것들이 크게 작용하는 거는 많이 없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오시면 음수인지 양수인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단 오는 원점이고 두 점 A, B는 각각 1사분면과 2사분면 위에 있다. 근데 이거는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림 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보면은 AOC라고 하는 게 S1이래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거, 요거. 요 노란색으로 표현한 게 S1이다. 얘가 S1. 됐죠? 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이 친구가 S2래요. 자, 그럼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그들의 차가 20인 걸 이용하면 K값이 어쨌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A와 B를 이용해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는 느낌이 올 건데 이 A, B의 X좌표가 결국은 2차 함수와 이 1차 함수의 교점, 즉 2차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그 친구를 근의 형태로 놓습니다. 예를요. x1, x1의 제곱으로 둘 거예요. 선생님, x1 더하기 k로 놔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놓으면은 이 k라고 하는 걸 여기다 또 넣게 되면 x도 모르고 k도 모르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x1에다가 x1의 제곱. 왜? 요거와 요거의 교점이니까 이걸 표현하는 건 두 가지의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되시죠? 자, 두 번째, b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x2, x2의 제곱이더라. 자, 여기에서 주의할 거. x2는요. 음수입니다. 음수. 왜? 이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그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따가 넓이 구할 때 여러분들이 이 넓이에서 양수들의 곱으로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x2로 놓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와가지고 부호 자체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여기 있는 거 당연히 x1일 거고요. 여기 있는 거 x2가 되겠다. 맞죠? 자, 요 S1의 넓이를 구해보죠. S1은 X1에다가요. 요게 가로, 세로 얼마? X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S2, 빨간색으로 쓸까요? 빨간색. X2의 곱하기가 아니라 절대값의 X2입니다. 왜요? 그렇죠. 양수, 가로의 길이니까.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 높이는요. 어차피 x2의 제곱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곱하시면 돼요. x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절대값 풀어줘야 되겠죠. 근데 x2가 음수라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에 x2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뭐 요건 순서 이따가 바꿔 쓸 거니까 이대로 쓸게요. 됐나요? 자, 정리할게요. S1 빼기 S2, x1의 세제곱 2분의 1에 그리고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x2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얘가 20이 되더라.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있다고 해서 요거 자체가 음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x2가 음수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양수인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죠. 2분의 1에다가 x1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x2의 세제곱이 20이 되고요. x1 세제곱 더하기 x2의 세제곱은 40이 되더라. 뭔가 보이죠? 곱셈 공식의 변형. 뭐 인수분해고 보여도 좋고요. 그럼 x1과 x2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방정식을 가져옵니다. y는 x제곱과 y는 x 더하기 k라고 하는 거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를 같다라고 놔야 되겠죠? x제곱은 x 더하기 k. 자,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이 될 거고 얘를 만족하는 근 자체가 x1, x2이기 때문에 x1 더하기 x2는 얼마? 그렇죠, 1이죠. 그 다음에 x1 곱하기 x2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k가 되겠다. 요것만 알면 뭐 요거는 뭐 그냥 너무 쉽게 나오죠. 해볼까요? 이 친구 x1 더하기 x2의 세제곱에다가요. 마이너스 3x1, x2의 x1 더하기 x2를 하면 얘랑 똑같죠. 곱셈 공식의 변형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기다 넣어볼게요. 1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k 곱하기 1 이렇게 올 겁니다. 되시죠? 이게 얼마? 여기 얼마? 아까 40. 그러면 3k가 39가 될 거고요. 따라서 k 값은 얼마? 13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봤자 어차피 양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양수 k라고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좌표를 찍어가지고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이 문항이 묻고 있는 것 자체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하적인 문제가 종종 여러분을 어렵게 하긴 하겠지만 차근차근히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들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학력평가 문제들이 되게 깔끔하게 나와요. 학력평가보다 훨씬 더 깔끔한 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때 보게 될 교육과정 평가원 거.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문제는요, 정말 깔끔하게 칼같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좀 기분이 좋을 정도로 좀 잘 내요. 물론 뭐 틀리면 기분 나쁘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념대로 접근하면 되겠다. 27번까지 했고요.
28번으로 가볼까요? 28번. 양수 PQ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2차 함수 문제인데 선생님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2차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을 좀 몇 가지 짚고 그리고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볼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그래프. 이거는 함수에 대한 분석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하적으로 어떤 그래프를 딱 판단했을 때 내용 자체도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얘를 fx로 둬도 괜찮고요. 2차 함수죠. A는 당연히 뭐가 아니다? 0이 아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로 빼내야 될 건 뭐가 있냐면 A와 B를 이용해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거나 A와 C를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거, 그게 첫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쓰는 판별식이죠. 판별식. 그러면 이 판별식의 의미는 뭐냐면 X축과의 교점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보려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X축이 있고요. Y축. A가 만약에 양수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오른쪽 왼쪽 이거 위치는 조금 이따가 볼 거고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쵸?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돼요? 그러면 이때 판별식은 0보다 작고 이때 판별식은 0이고 이때 판별식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죠. 이 문항에서 첫 번째로 묻고 있는 가해 조건에 대한 게 이 얘기입니다. 접한다. X축과 접하기 때문에 판별식은 결국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대칭축의 위치입니다. 대칭축의 위치.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에 대한 거를 완전 교과서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공식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AX제곱 이쪽으로 와서 더하기 BX 더하기 C는 Y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A로 묶어냅니다. 그럼 X제곱에다가 더하기 A분의 B X 더하기 C 이 친구는 묶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뒤에 나중에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걸 한번 바꿔볼게요. A에다가 얘는 X 더하기 2A분의 B로 이렇게 묶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볼까요? X제곱이에요.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에다가 2를 곱한 게 여기에 나오죠. 아, 되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 제곱한 게 여기 뒤에 것도 제곱을 하잖아요. 그럼 4A제곱분의 B제곱이라고 하는 게 새로 생기죠. 이 친구는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뒤에 빼줘야 돼요. 4A제곱분의 B제곱을 이렇게 닫죠. 그리고 뒤에 얼마? C 이렇게 두는 겁니다. 되세요? 자, 요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A로 묶게 되면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빼기 4A분의 B제곱 더하기 C가 될 겁니다. 되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요겁니다. 요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2차 함수를요.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꾸고자 하는 그 이유, 그 목적, 그게 뭐예요? 대칭축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칭축. 어차피 A만 알면 이 친구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나옵니다. 그쵸? 굳이 완전 제곱식 안 고쳐도 돼요. 이 친구의 Y절편을 알고 싶으면 X에다 0 넣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완전 제곱식 안 해도 돼요. 완전 제곱식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대칭축 때문이다. 근데 그 대칭축을요. 외워두시면 편하다는 거죠. 그 얼마?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이 문제를 풀 때 가의 조건은 아까 판별식을 써야 되는 거고요. 나의 조건도 대칭축을 이용해 가지고 푸는 겁니다. 최대값과 최소값 구분하는 거.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두 양수 PQ에 대하여 2차 함수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px 빼기 q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p제곱 더하기 q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양수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px 빼기 q라고 하는 것도 봐야 되겠죠. 일단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px 빼기 q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뭘 쓴다? 판별식을 쓴다. 써보죠. 판별식. 가해 조건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d라고 하는 건 p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요 마이너스 q 얘가 얼마?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p제곱에 마이너스 4q가 될 거고요. 얘가 0이 됩니다. 요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 내가 어떻게 쓸지는 모르니까. 가해 조건. 그 다음에 나의 조건으로 한번 가보죠. 나의 조건은 마이너스 p부터 p까지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x축을 그려놓고 대칭이잖아요. 지금 y축에 대하여. 그럼 여기 있는 게 이제 마이너스 p 정도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게 뭐 p 정도 되겠다. 선생님 p라고 하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마이너스 p라고 과감하게 그냥 쓴 거예요. 자, 요 범위 안에서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54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봐야죠. 최고차항의 개수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위로 블록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의 대칭축은 x는 공식 자체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될 거죠. 넣어볼게요. 대칭축. x는 마이너스에 자, 2 곱하기 a 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b 값 얼마? p가 됩니다. p. 정리하면 2분의 p가 되겠죠. 아, 요때 대칭축이 되는구나. 그럼 여기네.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하면 0을 대입해 가지고요. 요게 y절편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0을 넣어 볼게요. 0, 0 넣으면 마이너스 q죠. 근데 q는 양수예요. 아, 그럼 이 친구는 여기쯤에서 만나겠구나. 되시죠? 자, 더 정확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 p라고 2분의 p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봐요. f에 2분의 p 마이너스 4분의 p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2분의 p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q가 될 겁니다. 되시죠? 자, 정리하게 되면 4분의 p제곱 마이너스 q가 될 건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저거 한번 볼까요? 저거 이쪽 여기 p제곱 마이너스 4q는 0이라고 했죠. 근데 이 친구를 4로 나눠요. 4분의 p제곱 마이너스 q는 0이네. 요거는 0이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여기네 라고 해서 그릴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가해 조건에서 알 수 있었죠. 왜? 접한다고 했잖아요. x축에.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절편이 지나고 접하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대칭축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이제 힌트가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요만큼 2분의 p만큼 떨어진 거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요만큼 얼마만큼? 2분의 3p만큼 떨어진 거하고 어디가 더 밑으로 내려갈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겠지. 맞아요? 그래서 결국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f에 마이너스 p를 대입한 값이 될 겁니다. 넣어 볼게요. 저기 함수에다가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그 값이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마이너스 54하고 같아지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p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q가 되겠다. 자, 정리해보죠. 여기 있는 거 어차피 p의 제곱이니까요. 마이너스 2p 제곱 마이너스 q가 될 거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식이 있잖아요. p제곱은 얼마? 4q다. 앞에 판별식을 통해 가지고 구한 겁니다. p제곱에다가 요거 집어넣어 가지고 하셔도 돼요. 자, 여기에다가 4q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8q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8q에다 마이너스 q니까 마이너스 9q가 될 거고 얘가 54가 되겠다. 마이너스 54. 이렇게. 됐죠? 그럼 q라고 하는 거 구해볼까요? q는 그냥 6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되시죠? 자, 근데 q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나중에 요거 제곱해가지고 36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p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q 값에 6을 집어넣으면 돼요. 24. 되시죠? 그럼 24에다가 얼마를 더할까요? 36을 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6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2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되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판별식. 그쵸? 그 판별식 안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쨌건 대칭축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그래프의 형태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떤 지점에서 갖는지 이런 것들도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왜 고등학교 1학년 3월 학평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지 받아가지고 풀어보셨겠지만 어때요? 기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피타고라스 문제만 출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3월 학평은 주로 그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6월 학평은요 거의 대부분이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이 가장 중요해. 여기에서 시험 문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될 거야. 여기 공부 철저하게 해라. 그쵸? 학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평가는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제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번에는 범위가 좀 적긴 적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3이에요. 고3이면은 뭐 수학, 그리고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 뭐 이과 같은 경우는 미적분, 그리고 수능에서는 이제 수학이 빠지니까 모의고사에도 뭐 수학 고등학교 1학년 거 뺀다 쳐도, 그러면 어쨌건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 미적분 뭐 요거잖아요. 그럼 요 전체 범위에서 30문제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30문제를 뽑을 때 정말 뭐 교과서 한 켠에 있는 그냥 작은 개념들, 되게 사소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요, 사소한 그런 문제들을 출제를 할까? 아니거든요. 문제에 출제되는 개념들, 되게 중요한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중요하게 딱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에 초점을 둬가지고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만약에 내가 공부를 그냥 이렇게 흐트러 놓고선 뭐 요것도 했다가 요것도 했다가 요것도 했다가 요것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뭔가 내 공부의 방향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1이고 6월 학평은 시험 범위가 좀 적긴 적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내신에서도 요 파트가 되게 중요하게 나오겠구나, 판별식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결국 근과 계수의 관계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연구를 하시면 훨씬 더 눈을 이게 크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수학을 볼 때. 그런 것들을 좀 학력평가를 통해서 훈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사실은 2차 함수 파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라서 선생님이 좀 힘을 줘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2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9번. 요거는 좀 선생님이 사실은 29번으로는 실망스럽다. 선생님이 뭐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게끔 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고요. 29번으로는 약간은 조금 더 어렵게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선생님은 앞에 있는 객관식 문제들 중에 가져오는 게 좀 더 잘 어울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두 가지의 풀이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학력평가 요 출제자의 의도대로, 두 번째는요 응시자의 관점에서 선생님이 풀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좀 초반에 설명을 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중학교의 개념을 끌어와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중학교의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문제풀이를 빨리 할 수 있고 쉽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풀이를 할 거예요. 자, 2분의 루트 2부터 이제 루트 2까지 k라고 하는 값을 어느 정도 범위를 줬고요. 그리고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하고 2k인 두 정사각형 두 개가 있습니다. 대각선이 모두 한 점 O에서 만나고요. 대각선 FH가 변 AB를 2등분한대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그림에 물론 여러분들 그냥 딱 보면 2등분이겠다 라고 느낌이 오겠지만요, 변 AD와 EH의 교점을 I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여기에 있는 게 중요하죠. 삼각형 AKJ라고 하는 거, 그리고 EJ, I, 요거의 넓이의 2분의 3이래요. 여기에다가 2분의 3배를 한 게 요게 된다는 얘기죠. 요거 넓이라고 쳤을 때. 이해되시죠? 자, 요거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이 p 루트 2, q 루트 6으로 표현이 될 때 100 곱하기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pq는 유리수고요. 그림 보시죠. 자, 출제자의 의도대로, 출제자는 이걸 2차 방정식으로 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럼 선생님도 그렇게 한번 풀어보고요. 여러분도 이런 관점으로 풀 수 있겠구나 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죠.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2등분이 된다는 건 아까 다 설명을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학종이 두 개를 겹쳐 놓는 거예요. 모양이 다른 거. 그럼 요 학종이하고 요 학종이하고 겹쳐질 때 얘가 딱 중간에 오도록 배열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무슨 이등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 있는 것도 당연히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길이가 같은 겁니다. 되시죠?
그리고 문제에서 삼각형 EJI하고 삼각형 AKJ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 문제를 푸셔도 괜찮아요.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미지수를 설정을 합니다. 어떻게 설정하냐면 여기에 있는 거를 X로 두죠. 이렇게. 되세요? 자, 요만큼의 길이가 X라면 내가 요 높이도 X로 볼 수 있죠. 왜요? 요거 45도, 45도. 90도인데 요거 절반으로 내려지니까 45도, 45도,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되시죠? 그러면 요거 X하고 요거 X하고 요 EJI에 대한 넓이를 구해볼까요? 2X 곱하기 X가 될 겁니다. 2X 곱하기 X. 거기에 2분의 1을 해야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는 결국은 뭐가 되냐면 요 전체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1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그렇죠. X를 빼는 겁니다. 되시죠? 자, 그럼 구해볼게요. 삼각형 AKJ라고 하는 거는 1-x의 제곱에다가 2분의 1을 하는 거죠. 됐나요? 선생님 여기에서 x의 범위를 좀 설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x라고 하는 거는 0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관계식에 따라서요. 여기 위에서 문제에서 준 조건 그대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 요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볼까요? x제곱. 자, 위에 있던 식 그대로 갖고 올 겁니다. 2분의 1에다가요. 1-x의 제곱은 여기 있는 건 x제곱인데 이제 앞에 2분의 3이 있죠? 2분의 3에다가 x제곱이 되겠다. 그쵸? 자, 여기 있는 거 2하고 2 이렇게 정리하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3x 제곱 이렇게 올 겁니다. 자, 요거 이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계산을 해볼게요. 2x 제곱에다가 더하기 2x 빼기 1은 0 이렇게 오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요. 근과계수의 관계, 아니 근과계수 관계가 아니라 근의 공식 바로 들어가야죠. x는 자, 2 곱하기 2에다가요. 마이너스 2에다가 뿔마 b제곱 얼마? 4. 그리고 마이너스 4의 신데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1까지 해가지고요. 플러스 8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시죠? 자, 정리하게 되면 4분의 마이너스 2에다가요. 요거 12가 될 거니까 2루트 3이거든요. 뿔마 2루트 3이 될 거고 2로 약분하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 이렇게 와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는 그냥 빼줘야죠. 뭐? 그렇죠.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 2는 없잖아요. 길이로 내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는 빼버리고 원하는 실제 x값은 2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이 되겠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 구했으면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거는 k값이잖아요. k값. 맞아요? 그러면 이 전체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가 x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전체 길이를 그냥 x에 대한 걸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x에다가 우리가 구한 값을 대입을 하는 과정으로 풀어볼게요. 자, x 여기 있는 거 뭐? 그렇죠. 루트 2x죠. 1대 1대 루트 2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쪽으로 1-x, 1-x니까 1-x에다가 루트 2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x에다가 루트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가 여기에 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해주시고요. 얘를 더하면 2k가 되겠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x에 대한 걸로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투입하시면 돼요. 한번 정리해보죠. 2루트 2x 더하기 여기 있는 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x 정리하면 얘는 루트 2x 더하기 루트 2가 될 거고요. 얘가 2k가 될 겁니다. 맞죠? 자, x값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볼까요? 얘는 루트 2에다가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이 될 거고요. 더하기 루트 2. 얘가 이제 2k 이렇게 오겠죠. 맞아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좀 식이 복잡하긴 한데 마이너스 루트 2 뭐 요 정도는 뭐 여러분들 하셔야죠. 루트 6 그리고 더하기 2분의 2루트 2 2루트 2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인데 주의할 건 얘가 2k예요. 2k. 내가 구하는 k는 요걸 2로 또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요. 결국 4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 되겠다. 요게 이제 내가 원하는 k죠. k. 되세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루트 2와 루트 6의 개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p, q
그쵸? 그거 두 개 더하면 이제 2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하고, 그리고 그 2분의 1에다가 아까 문제에서 100을 곱하래요. 100. 얼마? 50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게 출제자의 의도대로 푼 거고요. 만약에 이걸 출제자의 의도가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푼다, 그럼 더 짧게 끝납니다. 한번 해보죠. 요 계산하는 거는 어차피 뭐 과정 자체는 똑같을 거니까요. 선생님이 중학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2차 함수까지 굳이 안 와도 돼요. 2차 방정식까지. 보시죠. 자, 요만큼의 넓이하고요. 그리고 이만큼의 넓이가 몇 대 몇이 되는 걸까? 3대 2가 되는 겁니다. 맞죠? 넓이의 비가 3대 2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요거를 반쪽으로 잘라버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반으로 잘랐어요. 그럼 넓이 비가 뭘로 바뀌어요? 3대 1로 바뀌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넓이의 비는 뭐의 비하고 똑같아요? 길이의 제곱비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넓이의 비를 알고 있다면 내가 길이의 비를 알려면 여기에다가 뭘 씌우면 돼요? 근호를 씌우시면 돼요. 그러면 길이의 비를 내가 구하고자 한다면 이 친구는 루트 3대 1이 되는 겁니다. 루트 3대 1. 아, 그러면 요만큼과 요만큼이 몇 대 몇? 루트 3대 1로 잘린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요만큼의 전체 길이는 알고 있잖아요. 1로 알고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루트 3의 a에다가 요만큼 얼마? a로 표현할 수 있겠다. 맞아요? 그러면 루트 3a에다가 더하기 a를 한 개 얼마예요? 저 a 요 가운데까지 a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 1이죠. 1. 그러면 a로 묶어요. 루트 3 더하기 1은 1이네. a는 루트 3 더하기 1분의 1이네. 유리화하게 되면 루트 3 빼기 1에다가 루트 3 빼기 1을 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밑에 있는 분모는 2가 될 거고 루트 3 빼기 1이 될 거니까 요거 아까 구했던 x값하고 똑같죠. x값이랑. 이해돼요? 아까 넓이에 대한 걸로 2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x의 값 그렇게 힘겹게 근해 공식 써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넓이의 비와 길이의 비만 알면 간단하게 풀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센스 있게 요 반쪽짜리로 딱 잘라서 하면 얘와 얘가 닮았다는 게 딱 보이잖아요. 막꼭지가. 그쵸? 그 여기 있는 거 당연히 평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눈치 있게 딱 보면 A값 쉽게 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개하는 건 아까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29번은 생각보다 선생님은 처음에 이걸로 풀었기 때문에 이게 29번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를 2차 방정식으로 풀면 시간이 좀 걸리기는 걸리겠구나. 그래서 이걸 29번으로 넣나 보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건 서술형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학력평가라는 게. 그러니까 어쨌건 답을 맞추면 되는 거고 시간을 세이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눈에 보이면 이렇게 적용해서 푸는 게 맞는 거죠. 출제자의 의도대로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건 또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29번은 좀 두 가지의 풀이법을 좀 기억하시고요. 30번으로 가보죠. 마지막 30번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학력평가에서 이제 부산교육청에서 이거는 출제를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i의 순환성을 떠올리면요. i의 제곱, i의 세제곱, i의 네제곱. 그럼 이때 허수, 실수, 허수, 실수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하거나 빼기 1을 하거나 했을 때의 그거의 거듭 제곱에 대한 반복 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차근차근히 하겠습니다. 50 이하의 두 자연수 mn이라고 했죠. 뭐 자연수가 들어온다. 자, 첫 번째 i의 n제곱에다가요. 그리고 i분의 1에다가 제곱의 n이죠. 그러면 제곱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i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결국 이 친구 정리하면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리고 전체의 m제곱이 될 겁니다. 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홀수일 때 마이너스 1이고 짝수일 때 1인데
홀수 짝수일 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반복이 되겠구나.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있는 i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i가 첫 번째 1일 때 그냥 i고요. i의 제곱일 때 마이너스 1이고요. i의 세제곱일 때 마이너스 i고요. i의 4제곱일 때 뭐예요? 그렇죠. 1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값에 대한 것보다 수의 종류를 보자고요. 이 친구 실수고요. 이 친구 실수. 이 친구 허수. 이 친구 허수.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문제가요. 요 m제곱을 했을 때 값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착각한 친구, 이런 친구 있을 겁니다. 거듭제곱 해가지고 실수가 나오려면 이 뒤에 있는 거는 실수인데 앞에 있는 게 허수가 남아있으면 얘 거듭제곱하면 계속 허수 남아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 여기에서 시간 엄청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나눠야죠.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이게 실수고 이게 실수인 걸로 가볼까? 자, 그럼 얘가 실수가 되면서 얘가 실수가 되는 거는 얘는 항상 거듭제곱 했을 때 실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실수가 되는 것만 따지시면 돼요. 그게 뭔데? 짝수죠. 첫 번째, n이 짝수인 걸로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거 제곱으로 들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되시죠? 요거 짝수로 들어갔을 때 일단 2일 때 한번 보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i의 제곱에다가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1이에요. 맞아요? 그럼 얘 얼마? 결과값? 0 나오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i의 4제곱 한번 가볼까요? i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의 4제곱. 자, i의 4제곱은 얼마? 1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얼마? 플러스 1이죠. 됐나요? 그럼 얼마 얘? 2죠. 얘 0보다 큰 숫자인데? i의 6제곱 가볼까요? i의 6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6제곱. 그럼 여기에서 특징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얘들은 다 무조건 뭐예요? 플러스 1입니다. 돼요? 그리고 i의 4제곱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i의 제곱이 곱해졌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이죠. 얘는 0. 그러면 n이 짝수인 경우를 선생님이 따져보니까 0, 2, 0, 2 이렇게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m제곱을 해봤자 음의 실수가 나올까? 안 나오죠, 절대. 이해돼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판단을 해야죠. 두 번째, n이 홀수인 경우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되세요? 한번 해볼게요. 요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i 더하기 1의 제곱의 형태와 마이너스 i 더하기 1의 제곱의 형태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참고 삼아 그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i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를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i 제곱에다가 더하기 2i가 될 거고 더하기 1이에요. 그럼 얘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요게 얼마?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더하기 1이 없어지니까 얼마만 남아요? 2i만 남죠.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네. 이해되시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 i 더하기 1의 4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요 2i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2i의 4제곱이 되는 거니까 16에다가 i의 제곱이 되니까 이 친구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다시 i 더하기 1의 제곱을 했더니 2i라고 하는 게 나왔고 이 2i라고 하는 거를 제곱을 한 거죠. 요거 4제곱이라는 거는. 그럼 요걸 4제곱을 했더니 결국은 요거 2i 제곱이지, 제곱. 2i 제곱. 제곱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어쨌건 뭘 판단하는 거다 지금? 음수가 나오는 걸 판단을 하는 거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걸 왜 썼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실수 더하기 실수의 형태를 제곱해야지만 실수가 나오겠다가 아니라 허수 더하기 실수를 거듭 제곱해도 실수가 나올 수 있겠구나를 떠올리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i-1의 제곱도 한번 보고 이렇게 i 제곱에다가요 마이너스 2i가 될 거고 더하기 1이에요. 그럼 이 친구도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i가 남네. 되시죠? 자, 그러면 i-1의
4제곱이에요. 그럼 이걸 제곱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i에다가 제곱이죠.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제곱하면 4가 될 거고 얘가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아, 얘도 뭐예요? 0보다 작네. 그러면 어쨌건 허수하고 뿔마 1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n에 따라서. 그럼 그 뿔마 1에 상관없이 앞에 허수가 있을 때는 이 친구 거듭 제곱하면은 아,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구나. 판단 되시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요 경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 몇 개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n이 1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n이 1이라면 i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이 친구를 갖다가 거듭 제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n이 3일 때 한번 가보죠. 그럼 i의 세제곱인데 i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i죠. 그리고 여기 뒤에 오는 것도 세제곱을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세 번째 n이 5일 때 그럼 얘는 i에다가 5제곱이 되는 건데 이 친구도 i의 4제곱에다가 i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i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에 5제곱이 되는 건데 그 친구도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m제곱. 여기도 해결을 어차피 할 거니까 마이너스 1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되시죠? 아, 그러면 홀수일 때에는 아까 선생님이 예시로 들었던 얘들을 거듭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나온다는 거 알고 얘도 여기 마이너스 있다고 해서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이거 마이너스는 어차피 만약에 제곱이나 거듭 제곱 그 짝수에 대한 걸 하게 되면 양수로 바뀌거든요. 그럼 i 더하기 1에 대한 거듭 제곱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거듭 제곱해도 음의 실수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골라내야 될 거는 n 값은 무조건 무슨 수여야 된다? 그렇죠. 홀수여야 된다. 라는 거를 가져가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를 한번 해보죠. i 빼기 1에다가요. 제곱을 했을 때 아까 전개했으니까 마이너스 2i가 이렇게 남을 거거든요. 그 다음 마이너스 i-1에 4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요거를 제곱하는 거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되시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i-1에 6제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에다가 요걸 곱하는 거예요. 얼마? 8i가 되겠죠. 하나만 더. i-1에다가 8제곱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갖다가 2번 거듭 제곱하는 거죠. 얼마? 16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홀수인 거는 왜 안 하나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i에다가요 i-1을 곱하게 되면 이 친구가 i-1의 세제곱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전개 한번 해보죠. 얘는 마이너스 2i 제곱이 되는 거니까 2에다가 더하기 2i가 되겠네. 얘는 실수만 남지 않습니다. 그쵸? 또 여기다가 만약에 얘가 세제곱이었으니까 i-1의 제곱을 곱하게 되면 그 친구도 5제곱이 되는 거죠. 5제곱. 그럼 그때도 i라고 하는 게 또 남아요. 아, 홀수 제곱을 하게 되면 이 친구는 계속 i라고 하는 게 남기 때문에 음의 실수가 나올 수 없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결국은 짝수의 제곱이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 짝수의 제곱이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나오는 거냐, 이게 중요하죠. 이해돼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할 겁니다. 하나만 더. i에 마이너스 1에다가 10제곱을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i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2i가 될 거예요. 됐나요? 자, i 마이너스 1에 12제곱. 그러면 여기에다가 i-1의 제곱을 또 곱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예요? 64에다가 i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4가 되겠네. 그러면 요때 한번 마이너스 나왔고요. 그쵸? 그리고 요때에는 어차피 여기에 있는 거 허수 남아가지고 이거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i-1의 제곱을 곱했더니 요 친구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플러스가 나오죠. 그리고 요때 여기다 i-1의 제곱을 또 곱하게 되니까 이거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허수가 나오고, 이 다음에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오죠. 마이너스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m이라고 하는 거는 4, 그 다음에 뭐? 12,
그 다음은 계속 반복이 될 거거든요. 값은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찾는 건 음의 실수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 20. 또 얼마? 28.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이해되시죠? 선생님, 이때는요, 요거 해보시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한번 해보죠. i 더하기 1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 친구는 남는 거 2i가 남을 거예요. 밑으로 써볼게요. i 더하기 1의 4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요. 요때 마이너스 나오네. 되시죠? 그 다음에 i 더하기 1의 6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에다 여기 곱한 겁니다. 마이너스 8i가 될 거고요. i 더하기 1에다가 8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요거 곱한 겁니다. 얼마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6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만 더, 두 개 더. i 더하기 1에다가 10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요거 또 곱한 거죠. 얼마예요? 32i가 되겠네. 그 다음 i 더하기 1에다가 12. 그럼 여기에다가 요거 곱하면 되겠죠? 얼마예요? 64인데 마이너스 64가 나오겠구나.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다음에 요거. 되세요? 그러면 이제 다 풀었습니다. m이라고 하는 거의 개수하고 n이라고 하는 거의 개수를 조합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n은 아까 전에 뭐가 돼야 되냐면 홀수가 되면 된다고 했죠. 그럼 홀수라고 하는 건 50개 중에서 홀수 몇 개 있는 거예요? 25개가 있겠다. 됐나요?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4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개까지 가는 거예요? 50까지 이제 끝까지 꽉 채워가지고 몇 개 있는지 따지시면 되잖아요. 8의 간격입니다, 지금. 28 다음에 얼마 와야 돼요? 36이 올 거고, 그 다음에 8의 간격 얼마? 44가 오겠구나. 요거는 뭐 50개 안에 있어도 몇 개 안 되잖아요. 몇 개? 6개가 되겠다. 그러면 n의 개수는 아까 25개였고요. m의 개수는 6개가 되는 거니까 결국 25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30에다가 6, 22, 150.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개수는 총 150개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30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 건데 복소수의 거듭제곱 중에 i의 거듭제곱뿐만 아니라 i에다가 플러스 1이 되어 있는 거, i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어 있는 거의 거듭제곱의 특징을 알고 계시면 몇 개만 딱 해보면 규칙이 나오는 거죠. 이해됐나요? 선생님이 이제 22번부터 30번까지 쭉 해결을 해봤고요. 어쨌건 단답형 문제들이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서 좀 어렵게 푼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 시험은 여러분들한테 맞았다 틀렸다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게 뭔지 그냥 어느 정도 파악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좌절할 필요 전혀 없고요.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이건 꼭 아셔야 되는데 모르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부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의 앞길을 응원하고요. 그리고 내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등급으로 받아서 입시까지 긴 여정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